혹시 이런 연애 해본 적 있나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가 다 이해해줘서 좋아. 처음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죠. 내가 잘해준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특별한 여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더 노력했죠.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불편해도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자가 하는 짓은 뭔가요? 술 마시러 다니고 연락 두절되고 심지어 다른 여자한테 DM 보내다가 걸리고 말이죠. 그래도 우린 속으로 꾹꾹 참았습니다.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또 참고 넘어갔죠. 또 남자친구가 애정 표현도 뜸해지고 연락도 자꾸 늦어서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대답이죠. 내가 지금까지 맞춰준 게 오히려 약점이 되고 결국 가스라이팅까지 당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잘해주면, 더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날 더 사랑해줄 거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고 순정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드라마 속 여주인공은 언제나 착하고 순종적이었죠. 미디어에서는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로맨스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죠. 내가 더 착하면 되겠지?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이해해주면 되겠지? 사랑은 맞춰가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남자는 나를 더 당연하고 만만한 존재로 여겼어요. 처음에는 너같이 착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고마워 한마디라도 하던 사람이 점점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게 되죠. 왜냐? 인간은 익숙한 것,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크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처럼 당연한 거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착한 여자, 늘 이해해주는 여자는 바로 그런 공기 같은 존재가 돼요. 여자가 당연한 존재가 되면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남자는 점점 더 늦게 연락할 거고요. 밤새 잠수 타다가 다음날 돼서야 나 술 먹고 잠들었어 이런 말이나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너가 이해해줘. 어쩔 수 없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결국 죄책감을 느끼는 건 여자입니다. 내가 괜히 서운해하는 건가? 화내지 말 걸 그랬나? 이렇게 스스로 탓하면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은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늦어서 속상하면 괜히 내가 집착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남자친구의 애정 표현이 줄어들어 속상하면 괜히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착한 여자의 굴레는 반복됩니다. 한 번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또 만나도 다시 시작되죠. 착하게 굴고 다 맞춰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고 남자는 회피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어온 세계관, 여자는 착해야 한다는 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연애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반복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먼저 양보하고 다 맞춰주면 착하다는 칭찬은 듣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인정받는 건 다른 사람입니다. 일은 내가 더 했는데 성과는 팀장이 가져가고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애 상담해주고 챙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배려해주고 맞춰줘도 감정 쓰레기통만 되는 경우 많죠. 아, 힘든 일 있으니까 얘한테 전화해야겠다. 쟤는 뭐라 해도 다 들어주니까. 쟤는 늘 괜찮다 하잖아. 결국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땐 무시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착한 여자 프레임의 결말이에요. 속으로 나라는 사람을 지워가게 되죠. 많은 여자분들이 실제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닐까?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스트레스 받게 되죠. 서운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 나는 왜 늘 똑같은 연애를 할까? 이렇게 자기 비난까지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된 건 우리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드라마, 예능, 도덕책,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들, 온갖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입을 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나서지 말아라,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원하는 게 있어도 좀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또 여자는 남자한테 먼저 고백하면 안 돼,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현명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들은 여자를 평생 이순위, 호구로 만드는 세뇌였죠. 우리는 왜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까요? 간단합니다. 개인이 참아야 집단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참아야 남자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즉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이 바로 여자는 착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너 착하다 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게 꼭 좋은 뜻이었나요? 혹시 그게 말 잘 듣고 자기 주장 없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오는 순종적인 아이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직장에서 착하다는 평가도 결국 대부분 쟤는 더 시켜도 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꼬리표일 뿐이죠. 연애에 있어서도 착한 여자한테는 결국 좋은 사람인데 설렘이 없어. 넌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만 돌아옵니다. 여자는 착해야 한다는 말은 조선시대 때부터 수십 세대 이어져 온 세뇌예요. 심지어 엄마도 언니도 선생님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이런 세뇌가 여전히 수많은 여자를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오래된 족쇄를 끊어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을 보는 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리지 언니 채널을 보는 분들만이라도요. 착한 여자에서 선택하는 여자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여자, 착한 여자 소리 들으려고 원하는 게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억누르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받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남자 기준에 맞추는 착한 여자는 존중받지도 못하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선택하는 여자는 달라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해줄까를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저 남자가 내 기준에 맞나? 이 남자랑 만나는 게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줄 알게 돼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진짜 이해심이 많아서 좋아. 예전 같으면 뿌듯했을 거예요. 근데 남자의 심리를 분석할 줄 알게 되면 다르게 들립니다. 그냥 날 편한 존재로만 보려고 하는구나. 전에는 남자가 바빠서 나 잘 연락 못해 라고 하면 내가 더 이해해야겠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리지 언니 채널과 함께 남자의 심리를 분석할 줄 알게 되고 선택하는 여자가 되면 이건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구나 하고 바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하는 여자는 기준을 세웁니다. 내 기준에 맞는 남자는 나를 존중하는 남자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남자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여자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맞춰줄지 끊임없이 테스트해요. 그리고 귀신같이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자는 선을 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난 이건 싫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는 선택하는 여자를 보며 느낍니다. 이 여자는 다 받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 여자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긴장감이고 설렘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에요. 삶 전반적으로 가져야 될 기준이자 태도예요. 착한 여자는 늘 해봤자 2순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여자는 1순위가 되죠. 착한 여자는 늘 이해해달란 요구만 받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여자는 오히려 남자가 이해해주려 애쓰죠. 하지만 다행인 게 있어요. 이건 소수의 특별한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남자한테 맞춰주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요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다 세뇌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젠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선택하는 여자다. 이런 사소한 선언 하나가 여러분의 연애도 인간관계도 인생 전체도 바꿀 수도 있어요. 착한 여자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혹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해서 거기 들인 시간, 돈, 정성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계속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연애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착한 여자는 남자한테 죽어라 헌신합니다.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수록 이 남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됐을 때 그 남자를 떠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헛수고한 게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함정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남자 입장에서 얘는 날 어차피 떠나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을 얻어서 오히려 떠나기 쉬워지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떠나기 어려워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여자가 고통만 받는 이유입니다. 배려해주고 이해해줄수록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족쇄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함부로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사람은 늘 손해만 봅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끊어내고 더 큰 기회와 더 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이왕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계속 해야겠다 가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끊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착한 여자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고 선택하는 여자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밤새 연락 두절됐다가 다음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 술 마시다 잠들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속으로 짜증이 나면서도 결국은 참았을 겁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괜히 또 예민한 여자처럼 보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선택하는 여자는 침묵하지 않아요. 난 연락 안 되는 게 싫어. 최소한 말은 해야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그 순간에 남자가 여러분을 싫어하게 될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편하게만 보던 여자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는 여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 넌 착해서 좋아 라는 말에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칭찬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선택하는 여자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편하다는 게 곧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꼭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변화가 시작돼요. 착하다는 말에 계속 참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여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슬기롭게 거절할 줄 알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여자는 늘 기다렸어요. 언젠간 고마워할 거야. 언젠간 변하겠지. 하지만 선택하는 여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난 끊어낼 수 있어. 이런 작은 뉘앙스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예요. 나에게 해로운 남자를 만나서 3년, 5년씩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주고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남자에게 예민하다 라는 말을 들을까봐 눈치 보면서 화도 못 내고 속으로만 끙끙 앓던 내가 아니라 싫으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 남자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내 잘못인가? 라고 착각하는 내가 아니라 이건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희생하는 내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남자를 고르는 나. 남자한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나. 이렇게 프레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연애도 인간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착한 여자로 살아가실 건가요? 그러면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남자가 술 마시고 잠수 타도 다른 여자랑 연락하다 걸려도 결국 자책하게 되겠죠. 지금 필요한 건 더 착해지고 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똑똑하게 선택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해킹 강의가 나왔습니다. 이건 기존의 연애 강의와는 완전히 달라요. 보통 연애 강의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남자는 이런 여자를 좋아해. 썸남한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첫 만남에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단순한 기술일 뿐이지 우리를 선택하는 여자로 바꿔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 그 남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남자,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든 전남친, 그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MBTI가 다르고 애착 유형이 다르고 자존감, 컴플렉스, 연애 패턴까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뭉뚱그린 조언이 그 사람에게 맞을 리가 없죠. 마인드 해킹 강의는 단순히 연애 스킬 강의, 대화법 강의가 아닙니다. 그 남자만의 심리를 해석하는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강의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편한 여자가 좋아.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며칠씩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인드 해킹 강의를 듣게 되면 그 남자가 말한 편한 여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남자의 리드를 잘 따라오는 여잔지 남자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여잔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인드 해킹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연애 분석 도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선택하는 여자로 바뀌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여자는 늘 남자가 한 말과 행동에 반응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선택하는 여자는 다릅니다. 이건 진짜 호감 신호네. 이건 관심 없다는 신호네. 이건 가스라이팅이네. 이렇게 판별할 줄 아는 여자가 되는 순간 남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자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느끼게 되죠. 이 여자는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더 이해해야겠구나. 결국 오히려 남자가 내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긴장감이 바로 존중과 설렘의 시작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여자로 살았을 때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좋은 남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남자의 속마음을 몰라서 놓친다면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수백만 원, 소개팅 앱 비용 수십만 원, 연애 상담 한두 시간에 수십만 원, 심지어 자존감이 낮아서 하게 되는 성형과 시술, 결혼과 이혼까지 수천만 원대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건 소비가 아니에요. 평생 써먹는 무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마인드 해킹 강의를 통해서 선택하는 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하나의 행동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고요? 일단 OT만이라도 들어보는 겁니다.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딱 5분만 들어보세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만 늘여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행동으로 바뀌고 결국 변화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또다시 착한 여자로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선택하는 여자로 바뀌실 건가요? 고백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고백을 받아줄지 말지 고르는 여자. 그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미루지 마시고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고 OT만이라도 들어보세요.